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택에 그 아파트 하나 있는데 네. 전세를 놓고 있는데 그 아파트 전망은 또 어떤지 팔아야 될지 그냥 놔둬야 될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그럼 시청자님이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시는 주택 주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시흥동 871의 9번지요. 871의 네. 9번지. 네. 다세대 주택 좀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다세대 주택, 빌라에 좀 거주하시는 네, 거예요? 다세대.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고 그럼 평택에는 지금 전세 주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갭 투자하신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 갭 투자는 아니고요. 네, 그거 매입한 지는 한 8, 9년 됐어요. 네, 8, 9년 돼가지고 좀 이제 뭐 삼성전자 들어오니 어쩌니 해서 오를까봐 했는데 네.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세입자가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좀 투자하셨어요? 그 고덕면 국리에 네, 영화 블렌 하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거주하시는 집 금천구 시흥동의 871의 9번지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하나랑 또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평택 고덕의 영화 블렌하임 아파트의 전망까지 한번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거주하시는 시흥동 다세대 먼저 볼게요. 예. 네. 이쪽에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2년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면 뭐 오랫도록 거주하신 건 아니시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쪽 금천구 쪽 보면 네. 지역적인 특색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예. 지역적인 특색을 알아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일단 질문 주신 이렇게 방송에 연결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신안산선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네. 요즘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이 시흥사거리 쪽에 있는 네, 이제 네. 금천구 쪽. 그리고 이제 금천구청역 앞에가 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금천구라고 하면은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의 부동산 어떤 가치를 논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외곽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금천구청역 앞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는 또 이제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신안산선이 또 이제 개통이 된다라는 그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쪽 지역이 아주 요즘 굉장히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을 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상승될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네. 워낙 낮은 가격의 부동산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가요. 이 금천구 쪽이 저쪽 하안동 쪽 말고 이쪽이 의외로 서울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굉장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빌라촌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었고 네. 아파트는 굉장히 한정된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좀 오래됐었고 네. 그나마 많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전체 주택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없는 여건이었었는데 네. 이 앞에 이제 롯데캐슬이 들어섰잖아요. 네.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나니까 자, 아파트의 공급적인 그 아파트가 분포도가 굉장히 적었던 지역에 그것도 신축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가 주면서 거기에 지역적인 가치 상승할 즉 금천구청역 앞에 이 금천구청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다르게 말하면은 지역 중심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호재가 좀 생긴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신안산선역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일자리까지의 이 접근성이 서울 접근성이 확실히 개선이 돼 주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에 롯데캐슬 위주로 해서 신축 아파트로 해서 굉장히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네. 그러면 다음에 가격이 오를 곳은 어디냐? 이 아래쪽
이 신안산선 그 시흥 사거리 쪽에 시흥 사거리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뭐 성지 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유통상가 위쪽으로 하는 네네네. 이 아파트가 두 번째로 이제 여기가 첫 번째로 올랐던 지역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 두 번째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즉 롯데캐슬에다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해서 기존 아파트들은 키 맞추기로 인해서 조금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 뭐 럭키 아파트라 이런 것들 즉 재건축에 대한 노후 아파트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가격은 이쪽 아래쪽의 흐름을 보일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주변에 이제 이런 빌라촌에 가격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동일여고 주변에 아파트 타운 또 있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 타운이 뭐 마을버스 버스를 탄다고 하면 선호 정거장이면 바로 또 역과의 접근성이 돼버리니까 네. 이 아파트가 또 이제 우리 두 번째 오른 아파트들의 어떤 키 맞추기로 해서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다세대 쪽, 빌라 쪽들의 가격들에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좀 살펴보실 게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관악산의 벽산타운 5단지만 보더라도요. 네. 얘네들이 지금 거의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란 말이죠. 네. 그리고 지어진 연수도 한 15년 차뿐이 안 됐어요. 한 2000년 중반때 지어졌으니까요. 네. 한 2004년인가 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3,000세대라는 대단지에 지어진 지도 한 15년 차 되는 우리가 이제 기존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런 아파트에 지금 20평대 가격 지금 우리 시흥동에 살고 계시는 이 다세대 주택이 3룸이신가요? 방 네. 3개? 3룸이고요. 네. 전용이 19.8평이요. 좋습니다. 이 지금 제가 왜 비교를 하냐면 네. 이 관악 벽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000세대에 이제 15년 차, 즉 새 집이에요. 거의 2004년식이면. 네. 그런데 20평대의 가격들이 지금 3억 중반이거든요. 네네. 3억 5천 정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빌라라고 그냥 통칭을 해보죠. 빌라하고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보통 60% 정도가 되면은요. 네. 빌라에 대한 관심이 아파트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네. 빌라 가격이 3억이에요. 이렇다고 네네. 보면 뭐 10억은 엄두도 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세대 내지는 이제 빌라 이런 연립 이런 데다가 거주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빌라 가격이 3억이야.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빌라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땡빛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차하기 편하고 아무래도 주거 환경은 아파트가 훨씬 좋을 텐데 20평대 방 3개짜리의 아파트가 3억 중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동 다세대 주택에 얘도 방 3개라지만 가격 자체는 얼마 주고 매수하셨죠? 2년 되셨다고 했는데. 그때 좀 싸게 해가지고요. 네. 처음에는 2억 4천 나왔다가요. 네. 이제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한 2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2억의 매입이요. 인테리어 싹 하면서요. 네. 그러면 3억, 예를 들어 3억 중반에 3억 5천과 2억인데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쪽 지역이 앞으로 가치가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전제하에 네. 아무래도 아파트 쪽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 느낌은.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2억에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그러면 상승 여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우리 벽산 아파트가 15년 된 3,000세대 아파트가 20평대가 3억 중반이라는 소리인데 네. 우리 시흥 다세대가 빌라가 예를 들어서 아주 신축 빌라라고 해도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의 관심은 3,000세대의 아파트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가격의 흐름이 이제 얘네들도 올라가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 이런 빌라촌으로 빌라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다시 이제 네 번째로 가격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친다고 하면은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노후주택들, 이 신안산선 새로 개통할 역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들의 개발 행위들이 막 이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집은 계속 노후주택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새로운 빌라들을 지을 거라는 소린 거죠. 이게 돈이 될 거니까. 그러면 네. 저희 쪽 있는 데는 재개발 같은 게 안 될까요? 지금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는데요. 현재 없으면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15년, 20년인데 예. 아예 먼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제 판단에는요. 네. 저는 시기는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예. 매도하시고 차라리 네. 조금 무리를 하셔서 조금 대출을 하셔서 이쪽에 관악산 벽산 아파트로 실거주처를 옮기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이쪽이 어차피 생활 권역이신 것 같으니까. 예. 일단 그거는 차후 선책인 거고요. 일단 질문하셨던 시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룸 빌라는요.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국리 네네네. 고덕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고덕면에 영화 블렌 하임이요. 고덕 국리에 영화 블렌하임이요. 예, 예. 고덕 국리 영화 블렌하임. 여기 있는 거군요. 여기 고덕 신도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아래쪽에 있는 거네요. 네네네. 여기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한번 또 상담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 아래 하늘채 시그니처 지역주택조합도 들어서잖아요. 예. 굉장히 대단위로. 네. 마치 우리 블렌하임을 삥 돌아서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덕 신도시라고 하면은요. 요 앞에 상업지역 있잖아요. 네. TV 보고 계시죠, 지금? 예, 예. 요 상업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반경의 아파트들이 조금 관심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쪽에 고덕 신도시 권역에서도 벗어나 있는 고속도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계 지역이 붙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담벼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아래쪽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매도하시고 새롭게 한번 꾸려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